안녕하세요. 오케이컷 권정호입니다. 혹시 맥이랑 PC 동시에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원래 PC만 썼었는데 최근에 맥이 워낙 좋게 나와서 사서 써보다 보니까 이게 동시에 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 은행이나 홈택스나 각종 신용평가 기관이며 기업마다 다른 결제 시스템이며 PC를 써야 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또 외부와 사무실을 오가며 작업을 할 때는 맥북의 이동성과 강력한 성능이 또 너무 끌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둘 다 쓰자 하게 되었는데 이 둘을 같이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맥과 PC를 둘 다 편하게 쓸 수 있는 세팅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저의 데스크 셋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책상은 모션 데스크로 구입을 결정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이썸님의 사무실 소개 유튜브를 보고 데스커에서 나온 모션 데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데스커에서 나온 모션 데스크의 책상 깊이가 700mm가 최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책상 깊이가 한 적어도 800mm 정도는 되는 책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모션 데스크의 책상 깊이도 800mm 정도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을 찾아보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레이 컬러가 있고 책상 쪽에 파티션까지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리바트의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리바트 하움의 모션 데스크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이즈도 제가 원했던 1600 곱하기 800이 딱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구입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칭찬을 하기 전에 아쉬웠던 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에 쓰던 책상도 모션 데스크는 아니었지만 리바트 제품이었는데 이 패브릭 스크린이 달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패브릭 스크린을 달아달라고 팀원들이 요청을 해서 같이 구입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리바트 측에서 제가 구매한 짧은 버전의 패브릭 스크린은 모션 데스크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는 짧은 패브릭 스크린이 설치된 것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는데 말이죠. 고객센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돈도 더 비쌀 뿐만 아니라 선정리하기도 불편할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긴 버전의 패브릭 스크린으로 바꿔서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설치 기사님이 오셨을 때 왜 짧은 패브릭 스크린은 모션 데스크에 설치가 안 되는지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애초에 저는 짧은 패브릭 스크린을 선호했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서 따져보니까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환에도 또 4-5일 소요된다고 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들 편집 마감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패브릭 스크린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 고객센터의 부정확한 안내가 너무 아쉬웠었어요. 그럼 이제 아쉬운 점은 제껴두고 책상에 대한 평가를 말하자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모션 데스크가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것은 없지만 제가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인데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시끄럽지 않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신기했습니다. 게다가 추가 구성품을 구입을 했는데 아래쪽에 멀티탭이랑 그물 등을 보관할 수 있게 수납을 달아주시는데 그 그물이 라인 정리를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문제 패브릭 스크린은 생긴 것도 이쁘고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메모를 붙여놓거나 요즘에는 마스크 같은 것들도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서 걸어 놓을 수도 있어서 활용도 높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낀 점도 하나 있었는데요. 그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모니터가 책상 우측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의자도 오른쪽으로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의자 손잡이에 이 컨트롤러가 계속 부딪혀가지고 이 컨트롤러가 틀어진다던가 잘못 눌려가지고 막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제가 애초에 생각을 하고 달았어야 되는데 저는 다시 옮겨 달기가 귀찮아서 그냥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에 설치하실 때 꼭 이거 생각하고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는 CDG의 T50 에어 T500 HLDA라는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생각보다 딱 앉았을 때 의자가 편하지가 않고 뭔가 좀 딱딱한 느낌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좀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펴보니까 자기의 몸에 맞게 허리, 엉덩이, 머리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다 조정하고 나니까 확실히 편하고요. 막 푹신푹신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몸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받쳐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바른 자세로 앉아있게 되는 느낌이랄까? 지금 한 3달 정도 이 의자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다른 팀원들도 모두 이 의자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 외 의자에서 굉장히 유명한 허먼 밀러? 이런 의자에 제가 앉아가지고 오래 일을 해본 건 아니라가지고 뭐 이 의자가 최고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확실히 허리랑 엉덩이가 덜 아픈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이 팔린 모델은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를 고를 때 고려한 요소들은 100만원 이하, 4K, IPS 패널, sRGB 100%, 공장 캘리되어서 나올 것, 그리고 모니터 암 설치가 좀 용이할 것, 그리고 USB-C 모니터 출력이 있을 것, 이렇게 7가지 정도였어요. 이 기준으로 해서 최종 후보로 제가 선정한 모니터가 LG전자의 32UN880과 델의 U2720Q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맥북의 경우 맥북 모니터와 외부 모니터 이렇게 두 개로 듀얼 모니터 구성을 생각했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를 한 개만 사용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7인치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인 32인치 모델인 LG전자의 32UN880을 선택했습니다. 32UN880의 경우에는 LG의 IPS 패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BOE사의 IPS 패널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sRGB 100% 만족하고 감마값도 표준으로 측정이 되었고 델타 E 값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니터 암을 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통 모니터 암을 설치하려면 특히나 저희처럼 패브릭 스크린이 있는 책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다 분해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하지만 이 모니터 암의 경우에는 정말 설치도 간편하고 사용도 간편했습니다. 모션 데스크를 구매했으니 다양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되는데 모니터 역시 다양한 자세에 맞게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USB-C를 활용해서 충전과 동시에 화면 출력이 가능한데 저는 독을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었지만 독 없이 정말 모니터 하나로 깔끔하고 간단한 맥북 데스크 셋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맥북 에어의 경우 썬더볼트 3 USB-C 단자가 고작 2개 있는데요. 이 2개의 단자로 충전도 해야 되고 SSD도 연결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도 연결해야 되고 정말 더럽게 할 게 많습니다. 물론 USB-C 단자가 범용성이 좋기는 한 만큼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바뀌건 아니건 본격 작업을 할 때는 포트가 턱도 없이 적은 것이 자주 느껴집니다. 그래서 벨킨에서 나온 썬더볼트 3 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맥북 프로에서는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썬더볼트 4 독을 살까 고민도 했지만 속도 차이는 또 썬더볼트 3랑 4가 나지 않고 안정성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썬더볼트 3 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벨킨의 썬더볼트 3 독을 사용하다가 칼디짓의 썬더볼트 독으로도 잠시 갈아타 보았었는데 딱히 성능적으로 크게 차이를 느끼진 못했고 칼디짓 썬더볼트 독의 경우에는 눕혀놓았을 때 로고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USB-C랑 USB-A 단자가 묘하게 이렇게 정렬이 잘 안 맞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다시 벨킨의 썬더볼트 3 독으로 돌아왔습니다. 벨킨의 썬더볼트 3 독은 후면에 맥북과 연결하는 선이 있는데 이 선으로 85W 충전과 동시에 화면 출력, 허브 기능까지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에다가 SSD, USB, SD카드, 헤드셋, 모니터 등을 연결해 놓고 맥북만 딱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바로 작업 세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대가 좀 많이 나간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상당히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코어 아이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맥북 에어보다 맥북 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16인치 맥북의 경우에는 140W 충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벨킨의 썬더볼트 3 독은 85W까지 충전이 되어서 뭐 편집을 하거나 하면 배터리 닳는 속도가 충전되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용해본 결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이 칼디짓 독은 PC를 위한 독입니다. 이게 썬더볼트 USB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독이라서 구매를 했고요. PC를 책상 아래에 넣어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USB를 뭐 꽂거나 할 때 허리를 숙여서 막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되고 힘들 때가 많았었는데 그 귀찮음을 해결하고자 칼디짓의 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USB 3.2 Gen2를 지원하기 때문에 썬더볼트 단자가 없는 PC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 다이렉트로 PC에 연결하는 것만큼 잘 나와서 외장 SSD 등을 연결하거나 SD카드 백업을 할 때 허브로서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우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아투리아에서 나온 미니피지 1을 사용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헤드폰으로 베이어 다이나믹사의 DT770 프로 250ohm짜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프리소너스 E3.5를 연결해 놨고요. 보통은 헤드폰을 이용해서 사운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문제가 없는지 팀원들과 시사를 할 때 스피커를 사용해서 다 같이 소리를 듣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덕분에 헤드폰과 외부 스피커의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거나 할 때 간단한 나레이션이 필요할 때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런 사운드 세팅에 꽤나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불편한 점은 제가 맥북이랑 PC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다 보니까 맥북 PC를 전환할 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USB를 맥북에 쓰는 허브랑 PC에 쓰는 허브에 각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껴줘야 된다는 점인데 이거 좀 더 편한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는 로지텍의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요. 키보드는 로지텍 MX Keys라는 제품을 쓰고 있고 마우스는 로지텍 MX 마스터 3를 사용 중입니다. 유니파잉 동글을 PC에 사용하고 있는 칼디지 독에 물려서 키보드와 마우스 1번에 연결을 해놨고요. 맥북을 활용할 때는 블루투스 연결로 2번에 할당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혹 블루투스 모드에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질 때가 있긴 한데 일단 전환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잘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 마우스가 호불호가 꽤 심하게 갈리더라고요. 저희 팀원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안 되고 스페이스가 좀 많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영키를 누를 때 오타가 꽤나 많이 나는 느낌이 있었고요. 마우스는 이 휠이 좀 강하게 돌리면은 이게 무한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건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맥과 PC를 같은 키보드 마우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편하긴 합니다. 오늘은 제가 PC와 맥을 동시에 쓰는 제 책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세팅하는데 생각보다 머릿속에 원하는 바를 구현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 세팅을 보시고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나 장비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OK컷 원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